실전 매매 최고 수익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종복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조금 더 가려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네. 자, 오늘 우리 장 지수 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간밤 미국장이 한 차례 더 빠졌습니다. 이러면서 오늘도 우리 장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인공지능, 로봇, 반도체, 플러스권을 유지하고 있는 종목들 눈에 띄고요. 배터리가 혼조입니다. 오늘 장 특징 짚어주시죠. 그러니까요, 해외 시장 드디어 나옵니다. 급락인데 국내장 약세예요. 급락하고 약세 알죠, 여러분? 얘기는 진짜 맨날 똑같은 얘기인데, 내가 여러분들 4분기 선물 주겠다고 하면서 4분기 얘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솔직히 지금 할 얘기가 없어요. 왜냐면은 이미 4분기 전략과 이 모든 게 지금 이종복 입장에선 나간 건데, 그게 너무 자주 얘기가 들어가 있어요. 대신 내가 이제 기본 실력이 있으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 맞게 그걸 또 풀어주겠습니다. 어제 나스닥 시장이 결국은 급락이 나왔는데, 이게 급락이 나온 것도 결국 지표가 양호해서 급락이 나왔거든요. 여러분들은 기사에서 많이 들었을 거예요. 배드 뉴스 is 굿 뉴스. 그죠? 나쁜 뉴스가 좋은 뉴스다. 나는 언론 기사 안 따라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표가 나쁘게 나와야 좋아요. 그냥 한글로 바꿔서 얘기하는데, FOMC에서 금리 결정했고, 매파적인 요소로 시장이 작용한 거고, 파웰은 무지하게 나쁘게 얘기한 게 아니고, 파웰은 있는 그대로를 얘기한 뒤에 마지막에 립 서비스까지 해줬어요. 근데 파웰이 마지막에 립 서비스까지 해줬음에도 미국 시장이 거기에 반응이 안 나왔던 거죠. 왜냐면은 파웰이 립 서비스를 해봤자 시장은 이미 기준금리를 추가적으로 상단으로 높이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내년쯤에 가면 한 1% 정도 인하하겠지가 반영이 되고 있어가지고 달러가 강세를 주고 있었고 원화도 1320을 깨지 않고 있었단 말입니다. 이 얘기도 진짜 무지막지하게 얘기를 해줬는데, 자, 어쨌든 그 되게 중요한 얘기니까 잘 참고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내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방향이 바뀌거나 뷰가 바뀌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지금은 할 얘기가 없다는 얘기를 한 거죠. 그걸 원래 지금 시점에서 있는 사실로 나와 있는 걸로 얘기를 하면서 그냥 앵무새처럼 결과론으로 얘기를 해야지 되는 시장이에요, 지금은. 그래서 어쨌든 실업률이 낮게 나왔다는 얘기는 취업자가 많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파웰이 한 얘기 중에 가장 무서운 얘기가, 그 사람은 실업률이 높아지는 걸 보고 싶다라고 얘기했어요. 실업률이 높아지는 걸. 근데 실업률이 떨어지니까 어제 미국은 급락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 추세선도 아마 지난주에는 없었던 게 지금 생겨 있는 거 보이실 거고요. 내가 어제도 여러분들한테 혹시라도 시장이 어려우면 요번에 한 야간 방송을 좀 참고하면 좋겠어요 라고 했는데, 한 명 봤더라고요. 한 명.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쨌든 FOMC 이후에 바로 지표가 긍정으로 나오면서 장은 급락이 나왔고, 나스닥은 결국, 지금도 결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15,000을 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상대적으로 양호하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변곡점에서 종목들이 움직이고 시장이 만들어지려면 결국은 시장에서 중심주의 역할을 해야지 되는 주식들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오늘장 움직임이 좋은 애들이, 어제 오늘 흐름이 양호했던 애들이 결국은 주도주가 맞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반도체 인공지능 쪽이 강합니다. 왜 그럴까요? 누차 얘기하지만 2차 전지는 최근에 그래도 며칠 정도 반등이 나왔었고, 그리고 이제 어제 처음으로 흔들렸던 거고, 그 다음에 반도체하고 인공지능은 한 일주일 정도 전서부터 인공지능은 먼저 빠졌고, 반도체는 한 사나흘 정도 전서부터 밀려 내려오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얘기를 또 왜 해준 거냐면 보다시피 지금 시장은 종목들이 어느 정도 지지권에 와 있을 때 움직임이 좋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지수도 331 수준으로 빠져 있고 종목들도 이제 어느 정도 빠지니까 미국이 폭락이 나와도 거의 폭락 수준이에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15,400에서 14,800이면 600이 이틀 만에 빠진 거예요. 지난 8월 달에는 나스닥 1000하고 800하고 600이 2, 3일, 그 다음에 일주일, 그것도 미스터 진단 대본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스닥은 미국장은 최근 이틀, 3일 사이에 엄청나게 급락이 나왔고, 그럼 나스닥이 저렇게 급락이 나오면 우리나라도 밀린단 말이죠. 그리고 밀렸는데 이제 우리나라는 종목들이 다시 지지권에 오니까 오늘 움직임이 좋다는 얘기 한 겁니다. 결국은 변곡점과 지수와의 관계에서 결국 시장을 받쳐주고 움직임이 좋으려면 2차 전지든 반도체든 그건 핵심 주도주 두 섹터. 그 다음에 인공지능 로봇서부터 이쪽은 시가총액이 약간 떨어지는 기존의 주도주, 향후의 주도주가 될 만한 이쪽 위주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맞는 거란 얘기죠. 그래서 어쨌든 변곡점에서 또 지수가 단기간에 급락을 하니까 지금도 이제 종목 얘기 안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토마토 PD, 그죠? 너무 자주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뻔히 안 와봐요. 내가 누차 얘기하지만 뭐든지 타이밍이거든요. 그 종목들을 가지고 대응을 해서 수익을 내야 되는데 그 수익을 내가 어느 지점에서 매수를 했을 때 수익이 나느냐. 그럼 기대 수익이 높아지려면 최대한도로 기다려서 지지권에서 사야 되거든요. 그 반도체 쪽이 단기간에 지지권으로 온 게 많고 인공지능 쪽도 단기적으로 지지권에 온 게 많으니까 2차 전지도 지지권이에요. 2차 전지도 지지권이지만 2차 전지는 추세가 늘어지는 지지권. 그 다음에 인공지능 반도체 쪽은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되는 과정에서 단기간에 밀려가지고 그 매수세가 후속 매수세가 빨리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장은 반도체 인공지능 등 강세고 요 하나만 얘기해 드릴게요. 자리는 되게 좋아졌습니다. 안 되겠다 도저히. 자 보세요. 이게 왜냐면 삼성전자 화면 띄워놓고 지금 방송하지 않습니까? 시각적인 효과도 있고 이게 화면이 막 바뀌고 그래야 그죠? 집중력도 높은 거잖아요. 이거 한미반도체라도 띄워놓을게요, 여러분. 한미반도체하고 주성이라도 띄워놓겠습니다. 자리는 좋아졌는데 보세요. 주성이가 지금 32,000원에서 오늘 26,000원까지 단기간에 쫙 밀렸잖아요. 단기간에, 그죠? 자, 반대로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오늘 좀 밀리지 않습니까? 에코프로는 2, 3일 지수가 급락할 때 올라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 3일 지수가 급락할 때 올라간 에코프로는 조금 힘이 떨어지고 2, 3일 지수가 급락할 때 순간적으로 급락한 주성이나 한미반도체는 거의 한 달이 밀린 거예요. 한 달이 밀린 상태에서 60일선 언저리, 이 60일선은 보통 우리가 이평선은 지지의 역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사실 요번에 45,000원까지 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좀 아쉽지만 어쨌든 반도체, 한미반도체, 그 다음에 주성 엔지니어링도 결국은 단기간에 밀리니까 오늘 하반기 경직성 양호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마이크론이 최근에 좀 밀렸으나 이 주식은 20일이 여기에 있고 60일은 여기에 있잖아요. 그러면 중간 자리가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여러분들한테 26,200원에서 25,000원대 정도에 오면 자리가 좋아질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다 보면 밀려야 좋아진 거잖아요. 그리고 밀리니까 이제 이 종목은 오늘은 말이 이제 기존하고 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잘 참고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결국은 330선은 하반 경직성이 좋은 시장이 보이는 거고 거기에 핵심적인 것은 인공지능 반도체 2차 전지 로봇도 지금 레인보우 기준에 레인보우가 또 오늘 움직임이 좋은데 이거는 매수 추천 의도가 없어요. 레인보우도 24만 원에서 지금 한 대략 16만 원까지 한 일주일 사이에 밀렸지 않습니까? 2차 전지하고 이쪽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핵심 주도주들이 자리가 좋아졌다.
그러다 보니까 해외 시장 급락에 비해서 지수도 약세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종목들은 슬슬 지갈길 가려고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이번 주 뭐 선물 시장에서 흔드는 것도 좀 심했었고 지수도 가파르게 하락해서 사실 많은 분들 심리가 굉장히 안 좋아지셨는데 이종욱 전문가님 실전 매매 최고수의 길로 심리를 잡아봅니다. 그러면서 어느덧 오늘 1에서 1.5%까지 하락했던 양대 지수 낙폭을 줄이고 있는 과정 보여주고 있고요. 그 중심에 반도체 인공지능이 있는데요. 오늘 장 전략 세워주시죠. 선물이 이제 333 얘기 들어가고 이제 331 얘기 들어갈게요. 오늘 금요일이라 전체적인 가이드라인 또 정리를 한번 해드려 볼게요. 그리고 다음 주가 추석이에요. 이제 우리가 실거래 일수는 3일이 남았단 말입니다. 근데 미국장이 왜 빠지고 지금 지수가 왜 약한지는 너무나 명확하게 나오거든요. 우리나라 명절 들어간 다음에 또 쟤네들 그죠? 또 반등 나오고 그러면 참 기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여러분들한테 노래를 부르는데 우선 뭐 나중에 시간 되면 뭐 지수 얘기나 그런 거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해드릴 수는 있는데 이걸 하나를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복이가 여러분들한테 포트폴리오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지수가 조금 비리비리하거나 종목이 좀 밀리고 그럴 타이밍에 주로 포트폴리오 얘기를 많이 해주거든요. 근데 이것도 결국은 지금 이토마토의 고정 시청자들은 아는데 나중에 온 사람들은 잘 모를 거고요. 이게 지금 화면이 저쪽이 열리면 안 되니까 이종복 노하우로 말을 하면서 이게 이제 방송 경력이 많아서 이게 가능한 거예요. 방송 경력이 많아가지고. 보세요. 핵심 주도주 중기관점 양호 들어가면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는 거고 내가 이토마토의 썸네일 얘기도 참 자주 얘기해요. 근데 이게 유료 500원짜리가 표현이 돼갖고 내가 이거 보여주기가 좀 힘든데 상관이 있을라나 없을라나 모르겠어요. 주로 장이 밀릴 때 포트폴리오 조정 얘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장이 양호하게 움직이거나 종목들이 잘 움직일 때 중기관점 양호, 지속 양호, 지속 순환매 이 얘기 참 가끔 자주 얘기했잖아요. 맞죠? 보세요. 이게 지금 최근 여러분들한테 이종복이가 비중과 포트폴리오 이건 9월달 거만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제 9월달은 유독 4분기 쪽을 강조를 했기 때문에 그것도 있긴 있어요. 포트폴리오라는 단어가 9월달만 43번이 언급이 돼 있어요, 여러분. 43번. 보이시죠? 이거 9월 1일부터 9월 22일 현재까지 포트폴리오라는 단어가 43번이 들어가 있어요. 자, 8월달 보여줄게요. 8월달은 8월 1일부터예요. 8월 1일부터 8월 말까지 포트폴리오라는 얘기가 단어가 26번 들어갔는데 주로 중순쯤에 많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 이거 보셔야 됩니다. 여기가 어느 정도 중순이겠죠. 여기가 초순이고 밑에가 말일 거 아닙니까? 중순쯤에 포트폴리오라는 단어가 집중적으로 들어갔고 26번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시간도 부족한데 오늘은 금요일이라 그냥 슬슬 편안하게 풀어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지수 저점이니까. 자, 보세요. 7월달 보세요. 7월달은 포트폴리오라는 단어가 9번밖에 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원래 이런 거 보면 뒤로 자빠져야 되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자, 지수 쪽 가볼게요. 7월달 쪽은 장이 양호하게 움직이고 강세장이었지 않습니까? 이 7월달이잖아요. 7월달 지수가 이렇게 꼭대기까지 올라갔고요. 8월달은 조정장이었잖아요. 8월 초부터 8월 말까지. 근데 포트폴리오 조정이라는 얘기가 중순쯤에 집중되어 있는 거 아까 보여드렸고요. 근데 9월달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갔다 내려가고 있는데 포트폴리오라는 단어가 43번 들어갔다라는 거. 이게 이종복 마켓10 큰일 났습니다. 말을 여러분들한테 최대한도로 쉽게 풀어드리는데 결론은 핵심 주도주 중기관점 양호고
지수는 단기적으로 낙폭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들어와서 반등할 수 있는 이 위치에 왔다. 최근에 강조했던 핵심 종목들 비중 조절이 잘 되신 분들은 비중 확대 기회다. 라는 말씀 드리고 마무리 오습니다. 네, 오늘 미스터 진단 밤 9시에 또 이 종목 전문가의 진단 2시간 동안 이어집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종복입니다. 네. FOMC 주간 정말 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 종목 전문가 오늘 밤 9시 미스터 진단에서 여러분의 종목들을 다 진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시간 동안 진단해 드리고요. 02-2128-3388 지금 전화 주셔서 종목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알아봤고요.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OECD 선행지수 반등하는데 우리 수출이 회복되지 못하는 부분들 오늘 대가의 어깨에 좀 해소해 나가셔서 장 해석 잘 하셨으면 좋겠네요. 다음 주에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